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에 저 필승이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5 시대에 앞서서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 라인과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우리 투자자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좀 보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좋은 거 알겠다.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비메모리 투자를 100조 원 이상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수혜주가 있을 겁니다. 그 수혜주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이제 그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습니다. 자, 해드려야죠. 저 필승은 당연히 해드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기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말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시장이 지금. 뭐 중국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심지어 그렇게 안 좋다던 유럽도 오릅니다. 한국만 빠지죠. 이런 시장 속에서는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발굴한 이후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1분기까지 경제 성장률, GDP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2분기는 이 마이너스를 상회할 수 있는 혹은 플러스 전환될 수 있는 그런 GDP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좋은 기업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비메모리 투자 반도체 이제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데 이 비메모리에 관련해서 가장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2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메모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펠리클과 파운드리가 있겠죠. 펠리클 기업으로는 FST, 파운드리는 LOT 베큐, 이 두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합시다. 물론 저 필승에 대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뭐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좀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필승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1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꽤 많죠. 100%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뭐 40%, 50%, 70%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도 뭐 많습니다. 자, 그만큼 이 매수 라인에서 되도록 매수 라인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앞으로 있을 산업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펠리클 기업 이제 FST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F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 펠리클 업체 중에서는 독보적이죠. 거의 뭐 유일한 EUV 이제 펠리클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E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 이제 지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적으로 입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이 EUV 차세대 노광 장비로 이제 반도체를 5나노까지 이제 키우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나왔다라고도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펠리클 업체는 당연히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EUV 펠리클 시장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따라서 이 FST는 이 펠리클 사업 후에 국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을 때 이때 잡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는데 이 시장과 다르게 시장이 굉장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 대표적으로 좀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장성, 성장 잠재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부터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FS 같은 경우는 실적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이라는 것은 이 장비 업종, 이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고요. 특히나 작년도에 11.1%에서 올해 반도체 업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15%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수혜가 발생하고 있었고 발생할 예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 역시나 200억 원 이상으로 좀 크게 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기업을 좀 보시면은
FS 시가총액이 1,500억 밖에 안 됩니다. 1,500원이고, 대주주 비율도 괜찮죠.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올해 예상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쪽은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자본총계도 시가총액만큼의 이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 영역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기순이익도 ROE가 20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 1,500억 원은 좀 고평가라고는 보기 힘들다라고 저희 필승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좀 괜찮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1분기 영업이익이 시당초 40억 원대, 46억 원 정도를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50억 원이 나왔습니다. 50억 원. 그러니까 원래 예상치를 좋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좀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더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19년 연간 영업이익도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펠리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점차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FSG의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이 펠리클 반도체보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단위당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쪽에 대한 이제 비메모리 이제 사업 확대에 따른 이런 수혜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나 이 FPS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펠리클 시장에서도 이제 점유율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데 좀 이쪽에 대해 좀 보셔야 될 점이 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 반도체 관련 반도체 보조금이라던가 반도체 굵기를 어느 정도 손해를 시키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OLED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를 이제 펠리클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OLED가 좀 기대감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OLED 분명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핸드폰이 커지죠. 폴더블이든 아니면 노트 시리즈든 핸드폰이 커지는 추세이고 특히나 이 가면 갈수록 가상현실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커지면서 이 OLED에 대한 수요량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이쪽으로 가면서 이 LED라던가 OLED 화면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간다면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OLED 패널을 뒤덮이면서 자체 광고를 이제 입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저 필승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LED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술력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반도체만큼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업체다. 따라서 이 펠리클 같은 경우도 이제 FSC 펠리클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쪽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EUV 펠리클은 아직은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추후에는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FST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리클 같은 경우보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왜냐면은 이 펠리클을 설계라고 본다면 파운드리는 이제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삼성전자, 한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설계보다는 생산 쪽에 훨씬 더 크게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LOT 밸큐을 이제 수혜주를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점차 터져주면서 이제 상승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매집 국면이다. 이렇게 저 필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분명히 물론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물량을 받아주는 매도세도 역시나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최근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12발행이죠. 12발행을 함으로써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10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오를 경우에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채를 발행했다. 굉장히 우량주죠. 사채 이자율이 0%라는 것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제 원금과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주가를 띄워야 된다. 이 가능성밖에 없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이런 투자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자금 조달 목적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총 발행금이 200억 원인데 사실상 이 LOT 백큐 보시면 200억 원이라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대주주 비율도 200억 원을 발행하기에는 그렇게 높은 대주주 비율은 아닙니다. 뭐 다 해서 한 40%가량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주가가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쁜 판단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뜯어본다면 이 0%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금 조달 목적이 그 재무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성장성, 뭐 회사가 관계가 뭐 나빠진다, 악화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설비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 이런 200억 원 가량의 이제 12 발행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비 투자를 한다, 분명히 어디선가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제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주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FSC도 이제 글로벌 이제 다국적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부터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의 이런 진공펌프 관련 이제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리픽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픽싱 조건을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 70%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리픽싱 이제 한도가 낮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액면가 가치 리픽싱이 가능한 시비를 발행한 이제 기업들을 본다면은 부실주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 시비의 리픽싱 조건이 과도하다면 이것은 뭐 주주의 지분 가치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리픽싱 조건으로도 10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LOTBQ의 10의 리픽싱 한도도 8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리픽싱 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주가 하락이 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 LOTBQ 같은 경우는 80%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구간이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20%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역시나 일반적인 이제 12 발행에 있어서도 조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LOTBQ이 그만큼 우량 기업이라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제 LOTBQ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한 수주라던가 뭐 수혜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발행에 의해서 빠진 건데 이만큼 빠진다는 것은 좀 20% 이상 빠졌죠. 이미 좀 과도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을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세계 1위를 먹겠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세계 1위를 먹겠다라고 밝히면서 100조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에 특화된 기업이죠. 그러니까 생산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EUV 공정을 이제 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EUV 공정을 도입한 동시에 이제 7나노 공정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 1회사인 대만의 이제 TSMC를 이제 따라잡을 것이다. 뭐 기술력에서는 이미 좀 많이 이제 따라왔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점유율 면에서도 이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TSMC는 애플의 이제 물량도 이제 다 대기가 좀 빠듯한 상황입니다. 애플과 인텔 물량도 다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2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노광 장비 UV가 이제 도입이 되는 경우 공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미세화되기 때문에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공 펌프 장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된다. 진공 펌프라는 것은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가장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고, 이 에어투베큐음은 이 진공 펌프 장비를 도입하는 국내 유일 업종입니다. 유일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비 발행한 것도 그렇고, 설비 투자를 더 늘리는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보자면은 고평가 영역이 아닙니다. 저 패싱 봤을 때 고평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이제 16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OE 역시나 이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는 이제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영업률도 11%죠.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라던가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 패싱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을 보더라도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168억 원이고 ROE가 14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뭐 12 발행 다 포함해서라도 만약에 100%다 주식으로 환산된다고 하더라도 1,3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성장성이라던가 잠재력을 봤을 때 좀 괜찮은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 기업 에로티베큐움 FST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필승!